자, 이제 4편 제3보험 5번째. 질병보험의 이해와 그 다음에 간병보험의 이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손의료보험 했었고요. 상해 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실손 보험하면서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 그냥 좀 스킵하면서 앞서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만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 높이고 65세 이상 가입하는 거 노후 실손, 병 있는 사람도 가입하는 거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했었고요. 실손 의료보험은 똑같습니다. 노후 실손이나 유병력자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그죠? 그 다음에 2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병력자는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품 구조의 가입 형태가 일반 실손은 5년 후 재가입이고 둘은 3년 후 재가입이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형, 급여 기본형과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다 동일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유병력자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률이 30%고요. 일반이나 노후는 급여인 경우에는 20%, 비급여인 경우에는 30% 자기 부담률이 해당이 되고요. 우선 공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 부담금이 유병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장 한도에 대해서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 자기 부담금 한도도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틀린 지문으로 요 각각을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하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실손은 얼마?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률이 20-30%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급여, 비급여. 왜냐하면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30% 공통으로 자기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처방조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외래만 보상해주는 게 유병력자입니다. 유병력자는 뭐만 보상해준다고요? 처방조제 보상 안 해준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문 중에 다음 중 뭐 틀린 거,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통원 의료비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처방조제는 보장 안 해주고 외래만 보장해주는 게 뭐라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담률은 30%고요. 최소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에는 없습니다. 노후 실손은 없고 유병력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인데 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이 부분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가 일반이나 노후 실손 일반이나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통원 1회당 20만 원 한도인데 우리가 노후 같은 경우는 큰 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원 회당 100만 원 한도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한도. 앞에서도 우리 상해하고 동일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노후 실손에서 통원 의료비의 보장 한도는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한다. 뭐라고요?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입 심사할 때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크게 뭐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때 기억나실 때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요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1년간의 요건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과 2년, 그 다음에 암,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사할 때 조건은 5년 이내에 뭐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2년, 5년에 대해서 보상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죠? 2년, 5년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1년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유병력자 1년 동안에 뭐 치료를 받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유병력자 얘기가 나오면서 1년간 뭐 치료 받았던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런 거 다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험금의 지급도 동일하죠.
3영업일 이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 기일이 지연되면 보험계약 대출,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급금으로 50%, 예, 추정보험금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추정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받을 수 있다. 미리 돈을 땡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가 길어져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계속 조사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지급금의 지급 금액은 우리가 해지환급금이 아닌 추정보험금, 내가 받아야 되는 보험금에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보험.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보험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 암보험이 되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암들 또 뭐 이런 진단을 받고 또 이렇게 된 것처럼 하여튼간 우리가 진단이 확정돼야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암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병원에서 암의 진단이 확정됐을 때, 그죠? 확정됐을 때 우리는 암보험의 암보험 진단 확정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암보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액, 뭐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정액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실손 보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암보험에서 정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전부 다 D가 뭐로 끝나요? 예, 금으로 끝납니다. 금. 그죠? 그래서 암 진단 급여금, 암 입원 급여금, 암 수술 급여금, 암 사망 보험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80%입니다. 거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사망에 준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에 준했을 때는, 암에 걸려서 80% 이상의 고도장애에 걸렸을 때 우리가 질병보험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소멸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질병보험 처음에 설명할 때. 그래서 암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암이나 갑상샘암이나 우리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제외된다. 이런 경우들은 뭐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외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워낙 좀 가볍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에서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 그런 것까지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험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보험 계약 유지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치료 중에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은 미보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까 우리 180일까지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계속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니까 당연히 입원급여금도 보상을 해주겠죠. 맞습니다. 자, 치명적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CI 보험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CI 보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암도 어떻게 보면 치명적 보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고액의 치료비가 되는 치명적 질병보장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는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요 안에 들어가면 이건 치명적 질병이야. 요건 CI 보험이라고 해. 우리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중대한 질병의 진단, 수술, 화상, 부식 이런 거 발생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 피보험자의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 질병 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집하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다른 거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치명적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치명적 질병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명 CI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CI 보험도 물어보는 게 나오니까요. 정답으로 고르는 게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녀 수명이 만약에 6개월 이하인 경우, 그냥 굉장히 우리 암 말기라고 하면 6개월 미만 사시는 분들 선고받잖아요. 이건 병원에서 선고해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를요?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합니다. 미리. 왜냐면 병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미리 지급하고 보험료를 이제 그때부터는 내지 말라. 거의 사망에 준하는 거니까 내지 말라.
우리 계약자들을 우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요? 치명적인 그런 6개월 이하의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50% 이하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납입 면제를 해준다. 네, 이런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0% 선지급, 납입 면제. 그게 무슨 보험이라고요? 네, 치명적 질병보험인 CI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험, 대표적인 질병보험 중에 어린이 보험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은 교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질병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가입 연령 정도 기억하시죠? 어린이는 0에서 15세. 근데 물론 최근에는요,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길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제도상으로 시험 문제를 보는 거니까 0에서 15세 기억하십시다. 0에서 15세 이하의 연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랜덤하게 문제은행을 뽑다 보면 이런 것들을 거르지 못하고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몇 세라고요? 0에서 15세. 자,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자녀의 질병 상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자,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망급부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어린이 중에 영세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태아도 우리가 가입 가능한데요. 여기는 좀 용어가 이 말을 좀 꼬여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을 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자, 무슨 말이냐면 태아는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법인격은 없어서 피보험자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피보험자가 안 되는데 태아는 왜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으로는 아직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서는 태아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특별 약관에 이런 조건을 줍니다.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후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죠? 임신 후 태아 시기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후, 임신 전이 아니에요. 임신 전에 내가 임신할 거니까 앞으로 가입시켜달라 이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태아 시기에도 가입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법인격이 있다? 틀린 지문. 임신 전에도 가능하다? 틀린 지문.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불가능한 거죠.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고령의 임산부 증가가 가진 신생아 보험 혜택을 봐서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 가입을 가능한 게 아니라 임신 후에 보험 가입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약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형아 같은 거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데 임신도 하기 전에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임신을 하고 난 후에. 그래서 여기 임신을 알기 전에가 아니라 알고 난 후에 우리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과 태아 관련 특약을 같이 묶어서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법인격은 없으나 피보험자가 불가능하죠. 법인격이 없으니까 피보험자가 불가능한 것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생을 조건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임신 후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의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알고 난 후에, 임신이 된 후에 가입하는 거다. 그런 특약을 가입하는 거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아보험이 있는데요. 여기도 나이가 있는데요. 보통 0에서 뭐 70세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보통 75세까지 치아보험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이 넘어가면 요즘은 젊어서 실은 75세가 넘어가야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75세까지 우리 제도상으로는 0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어린이 보험은 0에서 15세. 그죠? 만기형과 갱신형. 예, 만기형도 있고 갱신형도 있다. 그러니까 갱신할 때마다 치아는 뭐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갱신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질병보험이니까 당연히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면책기간 대기기간 90일 두잖아요. 그 다음에 감액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면 90일 이내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죠. 왜냐하면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에 해당하니까 크게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용을 받는데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요게 나와요. 요게. 뭐 요 뒤에 면책 기간을 물어보는 건 안 나오고요. 뭐 이런 부분도 50% 감면 기간도 안 나옵니다. 요 부분이 나와요. 요 지문상으로
보존 치료에 해당하는 게 충전 크라운이에요. 보철 치료에 해당하는 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이게 보존 치료냐 보철 치료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 좀 짧은 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보존 치료에는 충전과 크라운이 있다. 충전과 크라운은 보철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존. 보존 치료에는 충전 크라운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겠습니다. 뭐라고요? 보존 치료에는 충전 크라운이 있다. 충전 크라운은 보철 치료가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하시고 지문상에서 보존 치료에 설명하고 보철 치료 설명할 때 잘못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섞어서 넣어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존 치료를 충전 크라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보험은 우리가 질병보험에 가입 또는 상해나 질병에 걸려서 실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걸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치매보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의 같은 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활동 불능 또는 인식 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애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시 간병 비용을 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만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연금 일시금으로 둘 다 가능하다. 장기 간병보험은 연금 일시금으로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롱텀 케어라 그래서 LTC 보험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 간병보험을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또는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LTC, 개호, 간병보험 다 똑같은 얘기고 우리나라는 장기 간병보험, 장기 요양보험으로 명칭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 범죄가 증가하는데 간병보험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보험 범죄가 증가하는 거는 예방해야 되는 거고, 자, 노인 의료 서비스가 선진화돼서 이미 우리가 서비스를 뭐 충분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하면 간병보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진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틀린 지문이 확연하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인 질병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부담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통한 장기 간병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간병 보험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그 어떤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들 기억 아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 요양급여금 지급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중요합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수급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시로 줄 수도 있고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연금 형태만 주는 게 아니라 일시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큰 보험금이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를 일시로 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연금으로 해서 조금씩 줘가지고는 처음에 큰 비용 들어가는 걸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장기간병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그죠? 장기간병보험을 들어서 일시로도 받을 수 있고 매월로도 받을 수 있다. 자,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기능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런 정도를 우리가 측정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장기 간병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장기 요양급여금과 치매간병비다. 맞는 얘기죠. 요양급여금과 치매간병비고 입원급여금이나 뭐 이런 질병이나 상해 뭐 이런 내용들로 나오면 다 이건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요양, 치매 이런 부분들이 간병보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간병하고 관련된 용어가 뭐라고요? 요양, 치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장기 요양 등급별 우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간병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45점 미만이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점 미만. 몇 등급이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6등급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45점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장기 요양급여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간병비에 대해서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로 요 진단 확정이라고 하고, 항상 질병보험에서는 진단이 먼저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 우리가 계속 지속이 돼야 치매 간병비를 주는 거예요. 확정이 됐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면 뭐가 되겠어요? 질병이 되잖아요. 질병.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을 안 들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간병보험에서는 그런 내용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단 확정되고 일정 기간 중증 치매 상태가 지속했을 때 우리가 치매 간병비를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도 할 수도 있고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이고, 진단 확정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진단 확정과 인지 기능 장애, 요거를 가로치고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확정되고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 미지급. 자, 청약 전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병이 있었지만 병이 없는 정상인이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 대리 청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나 간병 이렇게 중증 치매가 되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의사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같은 경우, 이 조건입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은 본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본인이 그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 전에 또는 보험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험 대리인을 지정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대리인한테 연락해서 대리인 지정을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리인한테 보험금이 대리 청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약자 중에 혹시나 치매에 걸려서 의사나 이런 의사 능력이 떨어져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질병이나 상해에서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과실 보상하지만 고의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임신, 출산, 제왕절개, 산후기 이런 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런 거 똑같이 보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간병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알코올 중독 또는 습관성 약품, 환각제 복용 및 사용.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게,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보상한다. 그죠?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상해 질병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간병보험은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상해주지 않는 내용들, 특히나 알코올 중독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상해 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질병에서 또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없는 그런 치매나 중증 어떤 그런 치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LTC 보험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4편 같은 경우는 17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범위는 좀 적고요. 그 다음 중복되는 내용도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